네, 안녕하십니까. 급한다. 정순철입니다. 일전에 이제 지금 상온 초전도체 관한 이슈로 난리가 아니에요. 과학에 조금이라도 어떤 소재부자나 그런 재료 소재나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온 초전도체가 만들어낸 기술의 혁명이 얼마큼 기대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이제 회의적인 면도 많은데 그동안 계속 이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기술이 100년 전에 상온 수온에서의 마이너스 절대온도 마이너스 273도에서 그 이하에서 상온 초동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 이후에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아무도 만들지 못했어요. 일정한 좀 기압을 압력을 높임으로써 조금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지.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떤 이 30도, 20도 이게 이런 기압 이 아래에서 상온 초동도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왔죠. 어쨌든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세계 각국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일부는 성공했다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제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구만은 아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영상으로서 이렇게 입증을 했잖아요. 이게 자석이라 이게 초전체가 자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까버진다고 이렇게 까버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트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뭐 하나의 어떤 장난으로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이게 뭐 별거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상온 초전도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이렇게 놓은 기술이 다 이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가까운 뭐냐면은, 아마도 배터리급나, 배터리. 배터리, 뭐, 리튬 이온 배터리니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내 잠수함을 보여주겠는데, 요즘에 핵잠수함, 이게 무한대의 어떤 가까운, 한번 충전을 하면은, 3, 40년, 우라늄을 충전을 하면 3, 40년을 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NPT 핵 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개발을 못 하죠. 그 대신에 뭐냐, 리튬 이온을 써요, 리튬 이온. 리튬 이온을 써서 어떤 일정 작전 시간 내에 어떤 굉장히 오랜 시간 잠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튬 이온을 쓰고 있는데 리튬 이온이 완벽한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튬 이온보다 더 나은 고체 배터리를 쓰려고 그러는데 반고체 배터리를 쓰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초전도 물질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배터리가 아니고 화학적 배터리가 아니고 그 전자를 자기가 우리가 기름을 채울 수 있듯이 전자를 채우는 거예요. 전자를 채워서 전자 탱크 이제 전기 탱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핵 원자로 잠수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적어도 자망 작전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고용량의 배터리가 완성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충전 시간이라는 게 아직도 이제 많이 단축이 되긴 했지만은 그 충전 시간 1분 안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전기 탱크, 전기 탱크, 우리가 기름 탱크 하듯이 전기 탱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파생 효과가 완전 인류 문명에 엄청난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아마 예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법에 가까운 이게 고도로 발전된 발전한 과학 문명은 마술과 같다, 마법과 같다. 우리가 자꾸 요즘 애니메이션을 보면 뭐 마법에 관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게 이제 과학이 마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 또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은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이 또 그 엄청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구현하지 못한 기술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보면은 어프 기술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프 기술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요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장수화 기술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 장수화 기술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이게 성공하기를 간절히 또 빌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한반도가 세계의 어떤 지구 통일 세계를 이끄는 그런 주역이 되는 것은 어떤 기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기술의 리더. 물론 지금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출발점으로 위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술들이 파생 기술들이 나오면서 세계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규모 경제가 아니고, 이제 규모 경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확보가 돼야 경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기술이 확보됨으로써, 규모 경제가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술 자체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제 자원의 낭비가 없게 되고, 최소한의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 지구를 희생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인구가 너무 인구를 만든 일이기,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인구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적체적, 이게 가장 적정 수준의 인구를 이제 일부러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부러 출산 장려를 안 해도 되고 최적정의 에, 이게 모두가 생쾌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인구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혁신이 이렇게 유전공학 기술도 그렇지만은 이런 혁신이 하나의 어떤 가도기적 각 문명의 어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은 그 탄소를 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은 탄소를 또 고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근데 대기 중에 탄소를 또 고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지만은 경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성장하고 완성 단계에 이르면은 그 기술이 환경을 또 이렇게 보호하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어떤 반대론자들 이게 과학의 자연주의를 앞장세웠던 사람들,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어떤 과학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던 게 그거죠. 어느 정도 항상 사람도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가덕이죠. 아픔을 겪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끝나면은 성장이 안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는 이렇게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탈바꿈 하듯이 과학도 어떤 가도기적 성장이 끝나고 완성단계 얘기를 되면은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이제 인간 사회를 점점점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작은 기술, 작은 것이라고 보지만 이걸 충분히 어떤 과학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캐치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엄청난 주제로 어떻게 그게 얼마큼의 파생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일반적인 국민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과학에 대한 어떤 상식들이 풍부합니다.
과학에 대한 서식들이 풍부하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도가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이 각 관심도가 높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학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팬이 많으면은 주인공은 예, 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은 과학자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들은 과학자고 최고의 성공, 최고의 그 성직자, 아, 최고의 성직자도 과학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의 돈은 절간에 들어가서 경전을 읽는 거나 뭐 쓸데없는 뭐 주역이나 읽거나 뭐 공자할 맹자할 그런 것이 아니고 과학을 하는 자가 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추후 여러분 이제 물론 이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초전도체에 관한 것들 주제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종목을 선정해야 할 거로 봐요. 뭐 당장은 이제 연구 단계에서 이제 어떤 대학의 연구소 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게 뭐 어떤 것 갈목할 만한 종목들이 보여지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소재공학, 재료 소재랄지 소재공학을 연구하는 그런 그 생산하는 그런 그 업체들, 이 기술이 느 업체로 전이 돼서 이양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도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 거로 봅니다. 아마 내가 이게 가장 빨리 다뤘던 것 같은데, 비록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은 없지만은 이 주제로 가장 먼저 말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탄으로 한번 또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안녕히 계세요.